안녕하세요. 자산의 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웁니다.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크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류를 표현할 때 또는 전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역류를 표현한다거나 다양한 전기현상을 표현할 때 삼각함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예를 들면 이 사인 x에서 이 x, 즉 각도에 대입되는 방법이 일반각인지 아니면 호도법에 의한 방법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배우고 나서 삼각함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입니다. 90도 또는 180도라든가 이렇게 각도 표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각도 표기하는 것을 모두 다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호도법은 무엇이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온 이 친구를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피자 한쪽에 이 면을,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자의 테두리를 이 호의 길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이 L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반지름과 이 노란 색깔과 이 빨간 색깔, 이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이 중심각의 크기, 즉 이 각의 크기, 이 친구를 세타라고 하는데 이것을 1라디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이것을 단위로 각을 나타내는 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 각과 이 호도법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를 여기 보시면 파이. 이 파이는 우리가 호도법에 의한 표현법인데요. 이 파이는 일반 각에서 180도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동그라미 친 이유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 180에 2분의 1을 하게 되면 90도가 되죠. 그러면 파이에서 2분의 1을 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쵸? 역시 90도 역시 2분의 1을 하게 되면 45도가 되고 2분의 파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0도일 때는 당연히 0이 되겠고요. 이어서 180에서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파이를 3으로 나눈 것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60도에서 3분의 파이인데 이를 한 번 더 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30도 역시 여기서 반으로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0도를 보게 되면 90도가 편하니까 90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90도에 세배를 해주시면요. 2분의 파이에서 3배를 한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360도는 2파이가 되겠습니다. 180에서 2배를 했을 때 파이에서도 역시 2배를 해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기준값을 한 가지만 기억을 잘 하고 계시면 이것을 토대로 이 모든 다양한 각도에 대한 이 호도법의 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면 다음 각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호도법은 배우는데 60분법은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에서는 일반각을, 3번과 4번에서는 호도법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을 서로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파이는 180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를 180도인데 이 친구를 한번 양변을 6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6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죠? 6분의 파이는 6분의 180도이므로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30도를 가지고 150도를 표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5로 곱해주시게 되면요. 6분의 5파이는 30 곱하기 5는 150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1번 문제의 정답이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이라고 작성할게요. 그 다음은 270도입니다. 270도도 우리가 30도에서 9를 곱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에 9를 곱한다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9 곱하기 6분의 파이는 30도 곱하기 9이기 때문에 이것이 270도를 나타내더라. 그럼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 여기는 2가 됩니다. 즉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분의 3파이는 270도이다. 이게 2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3번을 볼까요? 3번은 호도법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파이 대신에 우리가 180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180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3번은 3분의 2에 180도를 곱해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3 약분해주시면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결과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20도가 3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4번입니다. 4번은 역시 파이 자리에 180도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7분의 8 곱하기 180도를 해주시면 이 친구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어서 계산기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 결과 우리가 205.71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념을 보시게 되면 평면 위에 O를 원점으로 갖고 여기 O가 있죠. X축 그리고 Y축을 갖는 좌표계를 그린 후 각 세타에 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의 함수값을 나타낸 것이다. 반지름이 R인 원 O 위에 점P X, Y에 그리고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가 정의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사인 세타는 R분의 Y이다. 이것을 이 그림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X축, Y축, 원점 O가 있고 이에 대해서 세타가 있습니다. 이 세타에 의해서 이 점 P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점 P에 의해서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직각 삼각형이죠. 이때 보시면 X, 이 길이가 X가 되고 이 높이가 Y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빗변은 R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원이 반지름이 R인 원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 점 P가 있기 때문에 이 빗변은 항상 R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보시면 R분의 Y라고 되어 있죠. 즉 R분의 Y 이렇게 사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그려보면 여기가 R, 여기가 X, 여기가 Y,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R분의 Y.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이다. 즉 R분의 X, 즉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탄젠트 세타인데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다.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시면요. 이렇게 각각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인을 제가 이렇게 S자로 R분의 Y 이렇게 보시게 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자에 S를 딴 것이고 여기는 C, 여기는 T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각각의 이러한 함수들에 대한 역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역수. 우리가 2의 역수를 2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인 세타의 역수를 코시컨트라고 하고요. 결과를 봤더니 분모 분자가 반대로 역수가 치어져 있습니다. 즉 R분의 Y였는데 Y분의 R이라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역수 역시 시컨트라고 하고 우리가 이 분모 분자를 바꿔서 X분의 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탄젠트도 역시 탄젠트 세타의 역수이기 때문에 X, Y를 자리 바꿔서 Y분의 X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 위주로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삼각비의 원리와 삼각함수의 원리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직각 삼각형에서 높이를 A, 밑변을 B, 그리고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이 각 A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인 A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즉 S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 S예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C분의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A가 궁금하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해보면 사인 A는 C분의 A인데 소문자 A가 궁금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에 C를 동시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C 곱하기 사인 A로 정리해주시면 A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코사인 보겠습니다. 코사인은 우리가 이렇게 C를 문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따라서 빗변분의 밑변 C분의 B가 되고 이 역시 B에 대해서 정리해주시면요. C 곱하기 코사인 A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식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탄젠트 A입니다. 탄젠트 A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죠? 이렇게 T를 씁니다. 즉 밑변분의 높이를 합니다. 밑변분의 높이를 해주시면 B분의 A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각에 따른 삼각비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특수각이라는 것은 자주 쓰이는 각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매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규칙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 암기하기 싫다 안 하셔도 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면 다 나오는 값들이에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인과 코사인은 하나로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쉬운데요. 0도부터 쭉 이 순서대로 사인은 0,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순으로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 세타는 반대로 가주시면 돼요. 즉, 이 순서를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0,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1로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은 반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쉬워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별도로 0도일 때는 0이고 30도, 45도, 60도일 때는 루트 3분의 1, 루트 3으로 이렇게 루트 3배하는 방향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90도일 때는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90도일 때는 뭐 무한대가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보시죠. 1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계산기 디그리 모드라고 적혀있는데 계산기 디그리 모드를 이용해서 1번부터 3번까지 풀이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디그리 모드를 설정하려면 공학용 계산기 자, 카시오 FX570 ES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시프트 모드를 해주신 다음에 3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반각 모드인 디그리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일반각 모드를 했냐? 지금 문제를 보시면 30도, 그리고 120도, 210도로 지금 일반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따라서 3번 디그리 모드를 해서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요. 이 결과가, 계산 결과가 이렇게 1번부터 2분의 1, 2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3번은 3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뭐 계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소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3분의 루트 3이나 뭐 소수로 표현된 거나 둘 다 상관없습니다. 한번 직접 계산기를 진행해 보면서 교재의 답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기자기학의 정자기에 나오는 파트인데요. 회전력, 토크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MH 사인 세타로 나타낼 때 이 사인 세타 우리가 여기에서 각도가 30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30도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토크에 관련된 이론에서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지금은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이렇게 삼각함수가 토크 공식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번입니다.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의 조명공학에서요. 이 해당 문제를 푸실 때 법선 조대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없습니다. 즉 여기에는 지금 삼각함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요. 법선 조도와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삼각함수를 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선 조도가 r제곱분의 i인데 이 r제곱분의 i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거나 r제곱분의 i에서 사인 세타를 곱함으로써 이렇게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중요한 성질과 공식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상호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1번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인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코사인만을 알고 있을 때 사인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 1번과 2번은 중요 표시를 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3번과 4번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 위주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성질을 보시면요. 이 4번과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 우선 사인 함수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인은 이렇게 물결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리고 코사인을 이어서 그려보게 되면요. 비교하기 쉽게 제가 같은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코사인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함수입니다. 즉, 이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면 제가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는 사인, 여기는 코사인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보통 X축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축을 X축, Y축을 이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인 함수는 이 원점의 대칭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각과 이 각이 크기는 같지만 반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우리가 접힐 수 있죠. 즉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의 값과
이 마이너스일 때 이 값이 동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수식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반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엔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의 경우에는 사인처럼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각이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인일 때 신, 코, 풀, 코, 신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말로 신, 코, 풀, 코, 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코사인의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일 경우 즉 이 플러스일 경우로 보시면 이 위에 거를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1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적용할 때는 위에 거 플러스를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때는 꼭 꼬마 신신을 기억합니다. 꼬마 신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마 신신을 기억합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 1번부터 3번까지 공식을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력 향상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면요. 세타가 제3, 4분면에 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우선 이 4분면이라는 용어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적이 없고 처음 배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설을 진행할 때 처음 보시는 개념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처음 보시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우시다면 넘기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4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가로축 이렇게 세로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1, 4분면 그리고 반식의 방향으로 여기를 2, 4분면 여기를 3, 4분면 여기를 4, 4분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금 문제에서는 세타가 제3, 4분면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제가 우선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1번부터 올이에요. 올 그리고 사 그리고 탄젠트 그리고 코사인 순으로 한글로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얼싸안고라고 외우시곤 합니다. 얼싸안고. 이게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리면 세타가 뭐 1,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위치했을 때 우리가 이 해당되는 친구들이 양수값을 지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세타가 1, 4분면에 있을 때는 모든 삼각함수가 우리가 다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 4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2, 4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만 양수이고 탄젠트 코사인은 음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세타가 3, 4분면에 있을 때죠. 이때는 탄젠트 값만 양수이고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 4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코사인만 양수고 탄젠트, 사인은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을 정리해보면 이 조건이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 탄젠트 세타가 양수이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는 음수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미 코사인 세타는 음수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구하게 될 이 사인 세타를 음수로 구하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제가 뭐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2분의 파이 90도죠. 여기를 파이 여기를 2분의 3파이 27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2파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함수를 그려볼게요. 코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빨간 색깔을 코사인 함수로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사인 함수는 0일 때 0입니다. 즉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친구이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러한 파형이 우리가 이 파이를 주기로 둘 다 반복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를 그려보면 제가 파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탄젠트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떠한 주기로 반복되냐? 파이를 주기로 반복돼요.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림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탄젠트.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해석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사분면에 해당되는 것은 0도부터 9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모든 색깔의 함수가 가로축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 양수이다. 그 다음은 이 2사분면은요. 90도에서 180도 간의 구간을 봐주시면 됩니다. 90도에서 180 구간, 이 2분의 파에서 파이가 되는 구간이죠. 이 구간을 봤더니 지금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은 가로축 아래, 즉 음수인 것을 알 수 있고 노란 색깔, 이 사인만 지금 양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2, 4분면에는 사인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 3, 4분면은 우리가 180도에서 270도 사이의 그 구간을 봐주시면 됩니다. 180도는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이 사이 구간을 봤더니 지금 딱 봐도 파란 색깔만 양수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은 이 구간에서 음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구간에서는 빨간 색깔, 즉 코사인만 양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는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조건 한 줄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배운 겁니다. 이렇게 쭉 진행해 주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에서 코사인이 주어지고 사인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식을 떠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것이 1이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는요. 25분의 16이 됩니다. 5, 5, 25, 4, 4, 16 그리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게 1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사인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분수를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넘기면 되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5분의 16 여기는 원래 플러스였죠. 이 친구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5분의 16을 동시에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사인 제곱센터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인 제곱센터. 우변은 1 마이너스 25분의 16인데 이 1을 우리가 25분의 25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5분의 16을 작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분수의 뺄셈입니다. 우리가 둘 다 분모가 25로 같기 때문에 25로 두시고 분자끼리 뺄셈해 주시면 되죠. 25 마이너스 16 어떻게 되죠? 25분의 9가 됩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9이다. 이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인 값은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5분의 3도 되고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제곱해서 25분의 9가 나와요. 이 친구는 둘 다 제곱하면 양수는 당연히 25분의 9가 나오겠지만 이 마이너스도 우리가 두 번 곱하게 되면 마마 뿔이 되죠. 그래서 25분의 9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뭘 구했죠? 조건상 사인은 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는 가져갈 수 없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탄젠트 세타까지 구해주셔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대입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음수라면 탄젠트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 다 플러스 바뀌게 되고요. 이거 번분수이죠.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이 분모에도 분수가 삽입되어 있고 분자에도 분수가 삽입되어 있는 번분수입니다. 번분수는 이렇게 안쪽 끼리 곱한 것을 분모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 끼리 곱한 것을 분자로 가져갑니다. 이때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거 우리가 약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5 약분을 할 수 있어서 탄젠트 세타는 결국에는 몇이다? 4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만 보게 되면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 삼각함수 공식을 그렇게 강조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입하는 과정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인 15도는 사인 60도 마이너스 45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신, 코, 마, 코신을 해주시면 되죠. 신
코, 마, 코, 신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차례대로 값을 대입해 주시면요. 여기엔 60도, 여기는 45도, 여기는 60도. 차례대로 45도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결과를 보시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정리해 주시면 이쪽은 4분의 루트 6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코사인 105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코사인 60도 더하기 45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코, 코마, 신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 마, 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각도를 차례대로 번갈아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45도가 됩니다. 그럼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을 정리해 볼게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앞에 쪽은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쪽은 4분의 루트 6이 되죠. 그래서 4분의 루트 6. 그래서 분수를 뺄셈을 해주시면요. 4로 통일해 주시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젠트 15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인위적으로 각도를 바꿔보면요. 60도 마이너스 45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적용해 보시면요. 1프 탄 그리고 여기는 탄마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마탄. 그래서 각도를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여기도 60도, 여기는 45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45도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 보시면요. 탄젠트 60도는 우리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루트 3만 적겠습니다. 탄젠트 60도는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이 친구는 분모를 우리가 유리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줍니다. 여기도 동시에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분모는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분자는 사실상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분모를 정리해 주시게 되면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한번 차례대로 쭉 풀어보게 되면 여기는 1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3 그리고 루트 3을 제곱해 주시면 3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거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어서 여기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이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리고 분자는 차례대로 우리가 이 괄호 안의 값을 더해보면 1 더하기 3은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마이너스는 부호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요. 2로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삼각함수 공식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전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이론의 정연파 교류 단원을 가시면요.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를 묻고 있을 때는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통일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풀이를 보시게 되면 사인은 우리가 마이너스 2사인 3t 플러스 10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코사인 값은요. 3 코사인 3t를 우리가 사인으로 바꿀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하셔도 됩니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는 플러스 90만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사인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각도 차를 구하시게 되면 여기는 90도, 여기는 마이너스 10도이죠. 따라서 90 마이너스 10도를 해주시면 위상차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100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